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하락할 때 잃지 않는 게 가장 장기적으로 꾸준히 돈을 버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달도 8월 달도 벌써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이번 달 성과가 벌써 4.6%인데 지난번에 거의 9% 가까이 갔다가 연속 손절하면서 맞죠? 여기서 3번 연속 손절하면서 많이 손실을 봤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4.6% 수익으로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월 평균으로 보면은 수익이 한 대략 6% 중반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운이 좋으면은 반등할 때 한 번 더 수익이 나서 6% 정도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야누스 전략을 한번 봐야겠죠.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전략이 작동하는 원리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매매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겠죠.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추세인 척 하는 추세 전략이에요. 어디든지 우리가 추세를 따르지 않고서는 돈을 버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역추세만 가지고 우리가 높은 수익과 안정성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먼저 차트를 보면서 대략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추세 전략 지난번에 황금 변기에서도 우리가 알아봤던 것처럼 추세가 좋으면은 매수를 많이 하고 추세가 좋지 않으면은 매수를 적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에서도 추세가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아 보이죠. 그렇다면은 이건 어쨌든 역추세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에 왔을 때 우리가 주식 비중이 가장 많게 됩니다. 상승 중 눌림에서 가장 주식이 비중이 높고요.
그러면 다시 상승하면서 모았던 물량을 매도하면서 수익이 나는 거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많이 모아서 올라가겠죠, 다시. 그래서 이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종사종팔이나 떨서오팔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매수 매도를 하는데, 떨어질 때는 더 많이 사고 오를 때는 그래도 조금씩 사서 이 부분에서도 같이 수익을 조금씩 낼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이거는 이제 익숙한 방식이죠. 그리고 IBS 전략이 같이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 우리가 이런 어느 정도 저점이 왔을 때 하락이 강하게 일어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자리에서 IBS 매수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IBS를 같이 섞어서 하는 게 수익률을 조금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건데요. 이제 여기서 추세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추세가 깨졌으니까 이제 여기 들어옵니다. 여기는 위쪽에 큰 저항이 있고 추세가 꺾인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뀐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런 구간에서는 미리 이제 1단계로 하락 추세로 변경이 되는 거죠. 하락 추세. 이제 하락 추세가 되면은 종사종팔처럼 오를 때 매수는 안 하고 내릴 때 매수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양변기 스타일로 변동성 돌파를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어쨌든 하락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 양변기 변동성 돌파 전략에서는 우리가 비중이 속스가 조금 더 높아요. 속술보다. 그래서 어쨌든 하락에 대비하는 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비중을 보면은 이제 양변기로 중립적인 거죠. 이게 약간 속 하방에 더 치우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중립이라고 보면은 이게 40% 이쪽이 60%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비중을 절반으로 줄인 거죠. 여기 속스가 약간 더 높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 됐으면은 속스가 포함된 양변기이기 때문에 실제 방향성을 따지지 않고 크게 내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서 매도하는 거죠. 이런 게 보통 일반적인 하락장 여기 있죠. 이렇게 큰 조정이 왔을 때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계속 상승장이니까 상승장에서 계속 맞춰서 매매가 됐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왔으면은 다시 우리가 위기에 대비해서 양변기 하고 이제 매수 비중을 줄이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쭉쭉 가다가 이제 여기서도 계속 양변기와 함께 비중을 줄여서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쯤 왔으면은 여기 구간은 하락 추세가 한참 더 많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락 추세가 이렇게 오래 간다는 거는 이게 장기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제 닷컴 버블이나 리먼이나 이렇게 2008년이나 2002년처럼 장기 하락이 이루어지는 구간에서 여기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은 다 성과가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낮아질수록 더 수비적으로 가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수록 더 매수를 더 적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매일매일 매매를 하면서 쉬지 않고, 하지만 매수 비중을 상승 추세 때는 많이, 이제 적절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일 때는 중립적으로, 그리고 많이 하락했을 때는 아주 수비적으로 적게 매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어요. 상승 추세로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공격적으로, 공격 모드로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이 역추세 전략인 것 같지만 다 추세에 따라서 매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쨌든 성과는 2010년 이후로는 70%, 94년에서 2010년까지는 60% 정도인데, 어쨌든 마이너스는 한 번도 없이 다 잘 마감을 했다는 거죠. 먼저 백테스트 성과를 보시면은 쭉 무조건 다 플러스로 마감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가상 구간도 같이 볼 건데요. 여기서도 전부 다 이런 부분 보이시죠? 2000년 여기 이럴 때도 다 플러스 성과가 더 좋게 나왔죠. 2000년, 2001년, 2002년 연속으로 하락할 때. 그 다음 2008년 마이너스 94%도 이때 다 플러스로 마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각 전략들의 세부 세팅이 조금씩 다르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본적인, 방금 전에 설명드린 기본 원리를 지키면은 다 성과가 조금씩 차이 나더라도 망하지 않고 끝까지 다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네, 90년대를 보시면은 이렇게 회색 음영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상승 추세로 쭉 잘 가다가 어느 정도 여기 떨어졌을 때부터 하락 추세로 인지했다가 여기 왔다 갔다 했죠. 다시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장기간 하락 추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 동안, 하락 기간 동안 보시면은 주식 비중이 쭉 상승 추세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르다가 이렇게 처음에 조정 크게 받으면은 이때 당연히 역추세니까 매수를 많이 했겠죠. 이렇게 이 구간에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비중이 줄어들어 가지고 매매를 계속 매일매일 하지만 매수는 적게 하고 매도는 많이 하고, 그리고 기간 손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전부 다 손절을 다 했겠죠. 그래서 완전 하락 구간에서는 매매 비중이 이렇게 절반은 넘지 않는 거죠. 주식 비중이 평균 20%, 25%만 유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 똑같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추세를 회복해서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은 여기에서는 다시 주식 매매 비중이 확 높아지죠. 따라서 여기도 다시 반복이죠. 한참 올라가다가 하락이 컨펌 되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상승장이 나올 때까지 매매를 적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 비중을 줄이고 매수하는 것도 더 보수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비중을 줄여줍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모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급격하게 떨어질 때도 있지만 이제 애매한 구간들에서는 이렇게 모드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닷컴 버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처음에 상승하다가 첫 번째 조정이 왔을 때 쭉 횡보하니까 이 추세를 결정하는 시그널이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승 추세 이어지고 크게 조정받을 때마다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하락 추세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계속 하락장을 대비한 모드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더 크게 났어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매매 비중이 쭉 내려가 가지고 트레이드 하는 금액 자체가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는 보시면 10%, 30% 이렇게 많아도 40%이 정도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런데도 이렇게 조금씩 낙폭이 20% 되는 거는 이제 주가가 이렇게 쭉 연속으로 하락하면은 내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낙폭이 조금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금융위기 때도 2007년에는 처음에 하락할 때 이렇게 쭉 같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모든 케이스에 다 맞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에서는 수익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본전만 하고 어떨 때는 약간 손실만 보고 이제 확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큰 하락에서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98%까지 떨어질 때 이제 MDD가 마이너스 30% 이제 40%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큰 하락에 비해서는 방어를 잘했고, 그리고 이제 초창기 시작한 점에서 비하면은 이제 본전인 거죠. 벌었다가 손실인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구간을 보시면은 최근의 성과가 좋았죠. 저도 어쩔 수 없이 과거 데이터보다는 2010년 이후 장에 더 맞도록 조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수정을 하면은 과거 장에 더 잘 맞는 세팅 값이 나오기도 하고 최근 장에 더 맞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최근 추세에 더 잘 맞도록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코로나 때도 보시면은 모드를 금방 바꿨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는 수익이 많이 났어요. 주가 크게 하락할 때. 그렇죠? 모드가 바뀌면은 회색으로 나오거든요. 회색으로 바뀌었다가 바로 끝나자마자 모드를 변경해서 공격적으로 다시 매매를 했죠. 그 다음 여기서도 크게 조정이 나오니까 중간중간에 잠시 모드를 바꿨다가 스위칭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잦은 변경을 할 때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전에 매수했던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그래서 신규 매수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도 이제 첫 번째 하락이 크게 나올 때는 대부분 다 매수를 계속 역추세라서 계속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이 같이 감소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통 이제 다음 반등 때
매수했던 거 다 팔고 나서 그때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완전 하락장 모드이기 때문에 계속 수익이 나죠. 그래서 오히려 이 하락 구간 동안에 수익이 상승장만큼 더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5년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쭉 이 하락 구간에도 잠깐 눌렸던 것 빼고는 다 문제없이 다 잘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야누스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모드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미리 모드를 바꿔서 크게 물리는 일을 미리 막아주는 거죠. 이 역추세 전략에서 가장 최악은 계속해서 다 모았다가 한 번 큰 하락을 맞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미 매수 비중이 쭉 줄어와 가지고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이 부분들은 양변기 하면서 매일매일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락이 심해지면은 큰 하락에서는 양변기 그 속스 인버스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수익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시면은 70%고요. MDD는 26%인데 근데 지금 이번 달이 제일 안 좋은 달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은 이때부터 해볼까? 올해 성과로 보시면은 이때 다 부족했던 거 많이 채우고 하락할 때 그래도 방어를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6월 달부터 거의 본전으로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하락했다가 이렇게 반등할 때 이미 공격 모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격 모드로 바뀌고 나서 지금 우리 역추세할 때 제일 우려하던 부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역추세하고 나서 계속 누적으로 매수가 돼서 지금이 86% 이제 거의 다 샀어요. 그래서 오늘 사면은 전체 다 산 거예요. 이제 현금이 0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 0이 될 만큼 현금이 없을 만큼 다 사고 나면요 거의 다 이 저점 근처였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다른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하락 추세에서는 이미 다른 전략들로 인해서 기본 현금이 한 절반 정도 유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쭉 처음부터 계속 역추세만 했던 전략은 여기서 내려오면서 이미 물량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소화를 다 매도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들 있죠. 그래서 그게 쭉 물려서 왔는데 야누스 전략에서는 이미 이전에 있던 것 정리를 다 하고 여기서부터 새로 이제 매수를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물려 있어도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평단이 높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매매일지가 나오고 있어요. 매매일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름을 제가 종사 58이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종가에 사고 오르면 파는데 파는 게 종가에 팔 때도 있고 시가에 팔 때도 있습니다. 매수는 무조건 종가, 매도는 종가일 때도 있고 시가일 때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시가에 매도한 적 있죠. 그래서 시가에 매도하고 그날 다시 또 사고. 그래서 IBS 전략으로 매수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쓰는 LOC 매수, 그 다음에 팔 때는 시가 매도.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여기 보시면은 매매일지에도 양변기 전략으로 이렇게 매수 매도 속스가 같이 매매를 했어요. 여기에는 하락 추세 때 매수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전략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변기는 우리가 하락 추세가 되면은 들어가는 거고요. IBS랑 종사 58은 이제 항상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른 것처럼 이 전략 수익 나오는데 오늘 많이 떨어져서 크게 더 손실이겠죠.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 실시간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지금 이게 12%니까 거의 한 20% MDD가 이번에 또 내려가겠네요. 다음으로 이제 주문표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속슬 나올 거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적혀 있겠죠. 주문표 하나에서 세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변동성 돌파 전략에 필요한 거, 이렇게 속슬과 속스, 매수 비중, 변동률, 그 다음에 손절, 이렇게 손절 퍼센트까지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IBS 매수 매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값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지금 주문하는 값이고, 그 다음에 수량 같은 경우에는 매도할 때는 수량이죠. 이때까지 매수했던 거를 매도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이제 새롭게 매수할 금액, 프로그램에서 이 금액에 맞춰서 당일 종가 계산해 가지고 몇 주를 사야 하는지 주문할 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매도라는 것도 IBS에 손절이 있거든요. 기간 손절이 있어요. 그래서 기간 손절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종가 매매에서 종가로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보유했던 게 20개 걸다가 갑자기 오늘은 10개만 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MOC로 여기 가면은 다른 종사 58이랑 같이 통합해서 주문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은 시가 매도하는 거 수량이 따로 나오고, 나머지는 매수 매도 주문을 넣는 건데, 이렇게 매도 주문 넣는 거, 매수 주문 넣는 거 이렇게 똑같이 가격별로 나와 있어요. 근데 매수 주문을 보시면은 매수 주문 자체가 한 번에 3개씩 들어갈 때도 있고요. 2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1개 들어갈 때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에 따라서 추세가 좋으면은 이렇게 매수하는 게 높은 가격까지 쭉 올라가서 매수를 주문을 걸고요.
추세가 안 좋을수록 매수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매수가 추세가 나빠질수록 아래쪽에 낮게 거는 거 한 개만 들어가고 기본 추세를 바탕으로 이 매수 숫자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는 마찬가지죠. 체결된 매도가에 의해서 체결된 매수가에서 우리가 목표 금액을 계산해서 이제 매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평상시 하시는 것처럼 근데 매수한 가격에 대략 2%에서 한 5%, 이 정도 사이로 분할해서 매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매도 안 하고 예를 들면은 무조건 2.5%에 100개를 샀을 때 2.5%에 다 파는 게 아니고요. 2.5%에 20% 팔고 그 다음에 30%는 5% 팔고 그 다음에 7% 넘으면은 나머지 5%를 이렇게 파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한 번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 다 그 가격에 다 팔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이 조금 복잡하겠죠. 추세에 따라서 추세가 좋으면은 매수를 높은 가격까지 매수하고 추세가 안 좋으면은 매수를 적게 합니다. 그리고 추세가 좋을 때는요, 이렇게 오늘 매도를 안 하고 다음날 매도를 해요. 이길 시가까지 홀딩을 해서 가져가고요. 그리고 더 좋은 추세라고 판단이 될 때는 그 다음날까지, 그 다음날 종가에 매도를 해요. 그래서 한번 매수를 했을 때 꼭 내가 목표한 가격이 됐다고 해서 그날 다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좋으면 무조건 더 오랫동안 유지를 한다. 그리고 추세가 안 좋으면요, 전부 다 무조건 당일날 오를 때 다 매도를 거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주문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종가 매수, 종가 매도, 그 다음에 여기 시가 매도에 나오는 거는요, 방금 전에 그 주문표들 다 합산해서 나중에 다 나오거든요. 자,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은 같이 이야기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설명을 조금 같이 해볼게요.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게 IBS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IBS 전략은 이렇게 항목이 있는 게 이제 매수 기준, 매도 기준, 그 다음에 여기 필요한 거 금액 필요하겠죠. 주문 금액, 매수할 때 주문 금액, 매도할 때 주문 수량.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주문표에서 여기 스프레드시트 설정을 여시면은 여기에서 입력을 해서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좌 조회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고가, 저가, 현재가 조회를 해서요, 이 IBS 게이지를 채우는 거죠. 지금 IBS가 6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 6%이기 때문에 0.06이죠. 이 표시는 제가 바꿔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시가 나죠. 이렇게 초록색 바, 여기가 0.1과 0.9가 되는 라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가격 이하면은 매수를 하고 종가가, 그 다음 이 가격 이상이면은 매도를 해라 이거죠. 그래서 주문 가격이 여기 계산이 됩니다. 106.91.
그 다음에 111.14. 그래서 이 가격으로 주문을 하게 됩니다. LOC 주문이니까 우리가 LOC 주문을 할 때는요, 장 마감 직전에 주문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메리츠 같은 경우에 한 10분 전에 우리가 주문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10분 동안 주가가 이 크게 더 내렸다가 다시 이 위로 올라오면은 계산 결과와 다르게 체결되는 경우들이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10분에서는 보통은 그렇게 차이는 안 나고요. 만약에 저가로 내려갔으면 쭉 계속 내려가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케줄에 등록하고 실행시키시면은 그 스케줄에 맞춰서 주문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있으시면은 한번 이야기하고 다음 걸로 진행을 또 해볼게요. 시트 샘플은 따로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우리가 전략 등록하시면은 자동으로 보내게 하잖아요. 그거랑 동일하게 이렇게 받으실 수 있어요. 자동으로 생성될 겁니다. 이 야누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하루에 2번씩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는 상태로 이제 한국에서는 매매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어려운 게 이 숫자 계산을 해줘야 돼요.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숫자랑 그 다음에 IBS에 들어가는 거랑 구분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 돌파 전략 주문할 때 금액 있죠. 현금 금액. 그것도 이제 한 계좌지만 주문 금액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당일날 주문을 몇 개 넣을지 이거 계산하는 것 자체가 복잡하고, 주문도 여러 개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없으면 어렵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프로그램들을 다 다운받으셨으니까 그거를 사용해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백테스트를 보시면은 이게 생각보다 상승장에서 매수를 많이 하거든요, 비중이. 그래서 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낙폭이 한 번에 이제 한
20% 가까이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한 번 내릴 때마다 이제 우리가 매수를 빨리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락장 방어는 우리가 다른 전략으로 하는 거고, 상승장 내부에서 눌릴 때마다 매수를 많이 해주고, 그 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시 반등해서 수익이 높은 스타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전략이랑 비교해 보시면은 이 매수한 비중이 높을 거예요. 주식 비중이. 이 끝나고 나서 제가 지금 이거 공개로 전환해 놓을 건데 잠시만요. 제가 수정해 놨으니까 조금 있으면은 이게 볼 수 있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략을 이제 같이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전략이 최고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계절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정이 왔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런 구간에서 황금 변기로 하면은 이게 손실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잘 막아줬거든요.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런 구간 여기서 하락하고 있을 때 이 구간에서 또 혼자서 수익이 나요. 근데 앞쪽에도 보면은 이런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변동성 돌파 전략으로 쭉 가는 게 훨씬 좋죠. 그런데 또 이런 중간에 이렇게 조정기가 오면은 이 구간에서는 또 일시적으로 야노스 전략이 더 좋을 때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18년에서 이 구간
여기에서도 보시면 중간중간 하락하는 동안에도 이제 역추세 전략이 더 성과가 좋은 구간들이 있어요. 이쪽에서도 쭉 가끔씩 우리가 역추세 전략이 더 좋은 구간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거의 똑같고 이쪽에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실하게 더 좋았던 구간들. 그 다음에 이런 여기서 여기 올라가 상승 구간에서도 오히려 더 좋은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비율적으로 보면은 어떤 게 더 좋으냐, 우리가 황금 변기를 했을 때 성과가 월등히 높아요. 대신 이 가끔씩 1년에 보통 한 2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30% 정도 구간에서 황금 변기 전략이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실제 손실이 나서 그런 것도 있고, 속슬은 오르는데 내가 못 버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전략이죠. 그리고 월 변동성 자체가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전체 자산에서 계산하면은 매월 12%에서 10%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게 줄어드는 게 내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인 거죠. 보시면은 이렇게 MDD가 원래는 34%였는데 이렇게 28%로 줄어들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시작하는데 오늘이 최고점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합쳐놓으면은 우리 변동성이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시면은 이 황금변기 전략이 그렇게 변동성이 높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대신에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면은 포트폴리오상 더 좋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내년에 돼야지 그거는 이제 완성될 것 같은데 순서대로 하면요. 이제 황금 변기도 다음 버전 업그레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다 같이 한 번에 한 계좌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MDD를 나는 줄이고 싶다. 그리고 이번 달에 이렇게 내가 조금 손실이 나는 거를 더 버티는 게 힘든 거죠. 많이 먹는 것보다.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같이 좀 조절해서 전략을 짜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나왔거든요. 사이트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내년 한 여름쯤 때까지는 다 무료로 해놓을 거거든요. 예상은 내년 3월이나 6월까지 그때까지 무료로 다 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프로그램 다운받으신 분들은 다 그동안에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일단 제가 설명할 거는 다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들 있으면은 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중에 이제 7대 3이라고 나와 있는데 7대 3 비중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황금 병기가 더 잘할 때가 70% 조금 넘어요. 네. 그리고 야누스 전략이 잘하는 확률이 한 20 몇 퍼센트 됩니다. 30%가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수익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기 위한 이제 비율이 이제 7대 3 비율이고요. 이제 처음 하시거나 조금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 6, 3, 1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10%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제 전략 전체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 20% 정도 내려가면은 그때 투입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날이 안 온다 하면은 10%는 그냥 영원히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MDD가 여기 보면 28%거든요. 그래서 28% 오는 일이 20% 넘는 일이 잘 없어요. 대부분 이제 10% 중반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럴 때 몇 번 20%가 있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체를 보면은 마이너스 20% 됐으면은 거의 바닥이에요. 그래서 그때 현금 한 10% 가지고 계셨던 걸로 투입을 하면은 이제 훨씬 성과가 좋아지겠죠. 심리적 안정감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현금이 10%보다 넘어가면은 장기 성과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완전 꼭대기부터 하락할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또 이미 한 18, 10, 마이너스 한 10%될 테니까 중간쯤에서 시작했으면은 여기 전체로 플러스 마이너스 20%대 가려면은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바닥인 거죠. 그래서 스케줄에다가 프로그램에서 지금 이렇게 예약 주문 있죠. 예약 주문하는 거 그대로 이렇게 종목 2개 넣어가지고 하고요. 나중에 이제 추가로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계산 제외 금액과 계산 제외 수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 계산해서 여기 넣으면은 여기 시가 매도할 때 그 수량을 또 빼고 시가에서 매도를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계산 제외 금액을 입력을 하면은 우리가 여기 퍼센트로 하죠. 그래서 이 퍼센트 계산할 때 미리 해당 금액은 빼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이제 사용하셔도 돼요. 한 계좌에 돈을 같이 넣어 놓고 황금 변기 하는데 10%는 남겨놓고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금액에다가 내가 10만 달러인데 10,000달러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9만 달러만 가지고 계속 매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설정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주문표 받고 프로그램 세팅하고 하는 거는 다음번에 한 번 더 우리가 조금 같이 해봐야 됩니다. 처음에 하시기는 어려울 테니까 하나씩 다 체크를 해서 해보셔야 돼요. 어차피 시트 주문은 간단하니까 다 아실 거고, 예약 주문도 지금 하고 계시면은 이제 이거 사용 안 함, 이렇게 사용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매 기록은 지난번에도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자동으로 정리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이 부분에 지금 사용하시려면은 여기 손으로 쓰시는 거 말고 스프레드시트에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프레드시트에 지금 현재 보유 수량 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현재 보유 수량 셀에다가 넣어 놓으면은 이 시트 로드 할 때 이 금액과 수량을 같이 가져옵니다. 스프레드시트에서요. 그래서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하지 않고 스프레드시트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돼요. 네, 시트 서식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발송하면은 따로 이제 그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황금 변기에서도 쓸 수 있는데 어, 이건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부터 먼저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시트 양식이랑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이 읽는 거는 되어 있는데 위치 지정하는 게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확인해서 이거는 오늘 바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계산 제외 금액이랑 수량 이거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스프레드 시트가요, 그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잖아요. 황금 변기에서는 원래 지금 여기만 보고 있거든요. 여기 위쪽에만. 그런데 이제 밑에 이렇게 이걸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읽게 하는 거 바꾸도록 하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황금 변기랑 이거랑 시트는 같은 영역을 읽도록 제가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똑같은 이 화면에서 한 개일 때도 작동하고 두 개일 때도 작동하고 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주문표 보내는 것도 이제 따로 코딩을 해줘야 되고 그거를 읽어오는 프로그램도 따로 코딩을 해야 돼서 한 가지 이제 기능 넣으면은
두 군데서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요즘에는 코딩 속도가 좀 빨라져서 예전보다는 작업 속도가 거의 한 1.5배는 올라간 것 같아요. 올해 한 봄에 할 때만 해도 이것보다 훨씬 느렸거든요. 지금 AI가 성능이 좋아져서 갈수록 작업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직접 해보시면은 재미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요. 하나 시켜놓고 나면은 제가 코딩하는 시간이 막 10분, 20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컴퓨터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하면서 같이 조금 병행해서 하실 수 있어요. 멀티태스킹으로요. 그런데 이제 다른 거 안 하고 딱 코딩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앉으시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기 힘들죠. 네, 이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면은 50분까지 기다렸다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또 시작해서 설정할 수 있는데 어차피 주문을 지금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프로그램 설명하고 시트 설명하고 이런 거 하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여기 등록하시면은 포트폴리오에 등록하시면은 등록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시작일 설정, 전략 추가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번씩 해보시면은 전략 추가될 겁니다. 여기 화면에는 없네요.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나의 포트폴리오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하시면은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게 추가할 수 있죠. 여기 야노스 나오거든요. 여기 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 갱신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미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안 되냐? 네, 제가 되게 해놨었는데 에러가 생겼나 보네요. 이거는 바로 수정해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게시물에도 제가 적었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 같은 PC에서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예약 주문 넣을 때 빨리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노스 전략이 이제 수비 모드로 들어가서 양변기로 바뀌면은 두 군데서 주문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넣을 수가 없어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굳이 하려면은
두 군데 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거를 먼저 넣어야 될까? 이것도 문제고, 또 그래 하다 보면은 이제 가끔씩 엄청 빠르게 체결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에 한쪽이 체결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따로 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또 변기 덕분에 그래도 편안하게 잘 수 있겠습니다. 다들 편하게 주무세요.